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예, 벌써 또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반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반이 갔어요 이제. 이런 이럴 수가. 상투적인 오프닝을 이럴 하다니. 수가. 6월 말입니다. 6월 말인데요. 제가 앞에 좀 기다리다가 우리 PD님들한테 결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뭔지 알아요? 여기 두 자리가 있잖아요. 네. 2% 자리가 있고 제 자리가 있잖아요. 카메라 각도상 이 자리가 얼굴이 더 크게 나온대. 이 자리가 크게 나온다고? 그래서 몰랐죠. 막 이러더라. 나 정말 억울하더라. 내가 지금까지 계속 여기 앉았는데. 오늘 바꿔서 합시다. 해봅시다. 바꿔서요? 네. 자, 아, 그래서- 진짜로? 진짜 그렇다는 진짜로?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야. 머리가 좀 크게 나왔다는. 알겠습니다. 보통 이 자리는 그냥 별말 않고 그냥 뭐 따먹기만 하면 되는 자리니까 그럼 진행 한번 해보세요. 야, 그런가? 그렇다고 바로 바꾸냐? 와, 정말.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요즘엔 네. 뭐 네. 계속 볼 때마다 봐요. 좀 이상하니까. 와, 억울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상투적인 시작을 피하기 위해서 네.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기자가 음.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네. 아, 왜 또 이게 예민한 걸 가져왔어? 그러니까 전기요금 뭐 싸네 비싸네 올리네 마네 뭐 그런 네, 그거 네.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발전소들이 전기를 만들잖아요. 석탄 발전, 뭐 네, 화력 네.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가스 발전. 그들은 한전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어허. 네. 이 구조. 네. 알아두는 한전이 어떻게 전기를 사오느냐. 그렇죠. 우리나라 발전소들은 그래서 어떻게 돈을 받느냐. 예. 고객이 한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전이 네. 안 사가면 발전사들은 팔 데가 없죠. 그렇죠. 전기를 뭐 어디 롯데백화점 가서 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예. 안 되는데 그게 어떤 구조로 되는지 아. 이거 알아봐야 뭐 인생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또 알아두면 어디 가서 또 아는 척하기 참 좋은 이 교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요즘 또 전기요금에 관심이 많으니까 전기요금도 올린다고 하고 하니까 네. 도대체 전기요금 한전은 전기를 어떻게 사오느냐 이 구조. 그 얘기 해볼 거고요. 이어지는- 이어서는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뭐 이분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네, 해외 이야기. 예. 재밌는 해외. 그래도 오해진 소장님도 오늘은 에너지 얘기가 많은 것 같네요. 네. 조금 이따 들어오겠습니다. 좀 봐봐요. 왜요? 왜요? 머리가 이상해 아무래도.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그냥 2% 머리 커 보인다고 아주 쇄도를 하는군요. 이상하네 진짜. 이야. 저도 뭐 사실 좀 지저분해가지고. 자, 자, 김상훈 기자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기요금 얘기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기는 한데 네, 근데 사실 전기요금 올린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그냥 화만 내고 지나가면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올린다고 하면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그걸 판단하는 건 저희 몫이잖아요. 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배워보죠. 전기요금.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굉장히 싸다는 얘기는 너무 많죠. 예, 저는 뭐 사실 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싼 게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근데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싼 거는 소유자들한테 굉장히 좋죠. 기업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예. 좋은 건데 그 싸다고 하는 수준이 한전이 망할 정도면 사실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사실 예. 그 한국이 뭐 전기요금이 싸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전이 망할 것 같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예, 사실 한전의 그 비즈니스 구조는 굉장히 독특한데 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한전의 원가 회수율이라고 하는 걸 제가 쭉 추이를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의 원가라고 하는 거는 도매 가격, 예, 그러니까 발전사들에게 전기를 사와서 우리한테 팔아서 버는 걸 원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매출은 우리한테 파는 게 매출일 거고 사오는 게 원가일 텐데 예, 그래서 100%라고 하면 이게 100%보다 높다라고 하면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거고 좀 남기고 팔았다. 남기고 팔았다는 거고 100%보다 낮다는 얘기는 미치고 팔았다는 얘기인 건데 뭐 예, 당연한 예. 얘기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판 가격이에요. 파란색 선이 원가 해수율이고 네. 이 빨간색 선은 100%입니다. 100%. 미치고 팔았냐 아니면 남기고 팔았냐라고 하는 기준. 약간 지금 미치고 팔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미치고 팔고 있죠. 미치다가 남기다가 미치다가 남기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왔다 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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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전기요금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전은 뭐 미치고 팔 때는 당연히 적자를 보겠죠. 예. 그리고 남겨서 팔 때는 조금 흑자를 많이 봐요. 이게 길게 늘여보면 똔똔이 되는 구조. 이렇게 항상 한전은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예. 문제는 이 최근이에요. 최근. 음. 갑자기 너무 적자가 커져서 예. 이제는 진짜 한전이 망할 수 있겠다. 아하. 그래서 뭐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싼 거예요? 뭐 너무 싼 게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비싸져서 원가가 비싸져서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 전기가 쌉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싸요. 사진을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네. 이게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별 전기요금을 쭉 나열해 놓은 건데요. 예. 독일은 굉장히 비싸죠. 이게 주택 가정용 전기요금, 주택용이고 예. 이 옆이 산업용 전기요금입니다. 이 야, 표 저거 2020년 건데 네. 요즘에는 저거에 거의 10배래요. 어떡하면 좋냐? 한 달치 전기료가 1년 쓴 것만큼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여튼 한국 독일이 같은 진짜 비싸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싼 나라가 멕시코, 뭐 아이슬란드, 예. 노르웨이였나? 한 3개 정도밖에 없고요. 주택용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많이 싼 편이죠. 이게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한 66% 정도. 굉장히 많이 싸고요. 산업용 전기요금도 많이 싼 축에 속합니다. 예. 이거는 한 88% 정도. 그래서 이게 주요 그 용도별 요금 중에 두 개 다 너무 싸기 때문에 한국이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랬는데요. 근데 사실 싼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이 너무 싼 가격 대비 연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싼 건 싼 거고 올릴 그렇죠. 때는 올려야 되는데 싼 건 맞고 그러나 맞습니다. 요즘엔 안 올렸다 올려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왜 싸죠?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왜 우리나라는 전기가 왜 쌀까? 즉 싸게 팔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나라는 한전 같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 전기를 만들어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인가? 네. 아니면 우리나라가 발전 원가가 더 뭐 싸서 그런가? 한국이 뭘까요? 굉장히 발전원 구성이라고 하죠.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그 발전 단가가 원가가 가장 싼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한 25% 정도가 되고요. 예. 그다음이 석탄이 그다음으로 싼데 그게 한 35% 정도? 음. 두 개 합하면 65% 정도. 30% 예. 조금 넘네요. 예. 두 개 합하면 원자력이 29%네요. 네. 그래서 유연탄이 35%, 원자력이 29%에서 두 개 합하면 65% 3분의 2. 정도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그 싼 발전원으로 발전 믹스를 구성한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예.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 원자력이 제일 싸죠. 예. 그 다음에 싼 게 유연탄인데 네. 이 두 개 합하면 65%. 아, 그러니까 비교적 발전할 수 있는 단가가 싼 단가가 싼 소스들로 만든 구성으로 돼 있다. 맞습니다. 석탄이랑 원자력 합쳐서 한 3분의 2 정도를 그 나라 전기를 발전하는 나라가 그렇게 없어요? 많이 다 없습니다. 싼 저걸로 많이 원전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프랑스가 한 70% 되는 걸로 그럼 제가 알고 프랑스가 있는데 더 싸겠네요. 근데 프랑스는 생각보다 싸진 않아요. 왜 그러죠? 뭐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프랑스 예.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를 떼지 않고 나머지 그 신재생 발전들을 많이 돌리는데 그러니까 원자력이 있고 신재생 발전들을 올리는데 뒤에 그 중간 전력 단계가 없군요. 중간 단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시장 구조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비싼 발전원이랑 싼 발전원이 같이 있게 되면 예. 이게 비싸지는 효과가 있어요. 뭐가 요금이요? 맞습니다. 이게 전력 시장의 그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 네. 이게 사실 원자력 발전 원가가 54원이다 킬로와트당. 네. 그러면 뭐 그거 거기에 한번 조금 마진을 붙여서 한전이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배워보죠. 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국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면 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국은 현물 거래 시장밖에 없어요. 하루 이렇게 한전이 맨날 거래 시장에서 이렇게 전기를 사오는 구조인데 네. 그래서 그 전날 한전이
발전 계획을 먼저 만듭니다. 뭐 내일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력이 어느 정도 된다. 얼마 될 것 같아. 이 계획을 세우면 그 다음에 발전소들에게 이제 입찰을 하라고 해요. 예. 네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근데 그걸 그 입찰서를 내면 그걸 보고 이제 각 발전원들의 SMP라고 하는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데 각 발전원의 가격 발전 가격을 매겨줍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하루 종일 똑같이 그 전력 수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부터 3시까지 예. 여기는 이만큼의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는 가장 싼 발전원인 원전을 먼저 사고 예.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사고 예.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다른 데서 사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LNG네요. 그렇죠. 이게 위에 있는 게 지금 LNG인데 예. 그렇게 되면 이 세 발전원의 도매 가격,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이 LNG의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맨 마지막 제일 맞습니다. 비싼 애 가격으로 그날 가장 건 다 사준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사오는 전기의 가격으로 그날 사는 전기의 가격이 결정돼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예. 그 원자력의 발전 원가가 54원이어도 예. LNG의 뭐 S&P 가격이 100원이다. 아. 그럼 100원으로 사오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름철 요즘 이제 막 더워졌잖아요. 여름철 낮에 수요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많이 틀어요. 그러면 원전은 항상 똑같은 양의 전기가 생산될 테고 그렇죠. 원전 다음에 석탄 발전으로 하고 맞습니다. 이걸로 부족해요. 네. 그러면 좀 비싼 이제 LNG로 막 넘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LNG 가격은 비쌀 거 아니겠어요? 비싸죠. 비싸게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이 수요가 많을 때는 LNG 것까지 다 사야 돼요. 그럼 LNG 가격으로 나머지 원전, 석탄 전부 다 맞습니다. 사준다. 전부 다. 아, 그럼 수요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 결정되는 거네요. 완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면 전력 수요가 가장 없는 3시부터 6시까지는 예, 가장 그 구매 비용이 싼 시간대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석탄의 S&P로 사오면 되는 거니까. 아하. 근데 낮 1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많죠. 예. 여기는 LNG보다 더 비싼 중유까지 떼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S&P 가격은 이 중유로 결정이 되겠죠. 아, 그럼 저런 날은 원자력, 석탄, LNG는 대박이네. 어? 자기들이 한 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맞습니다. 팔았으니까. 정확히 이 시간대 아하.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그래서 이 석탄이나 예. 그 원자력 같은 경우는 기저 발전기라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할 때는 LNG나 뭐 중유 발전, 신재생 발전을 돌려서 그걸 사오는데 예. 그때 사온 가격으로 그 석탄이나 원전의 가격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밑지고 장사하는 계속 연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왜 이런 근데 식으로 왜 저렇게 왜 이런 해요?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짜장면은 복잡하게. 짜장면 값 내고 사 먹는 그치. 거고 짬뽕 하나 먹고 싶으면 짬뽕 값 내면 되고 그거 이상해요. 오늘 그러니까. 기분 좋네 그럼 탕수육 시키면 탕수육은 탕수육 값 내고 사 먹으면 되지. 원전은 원전 싸게 계속 사오고 응.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비싼 거 사오고. 근데 하면 되는 왜 거 짜장 아니에요? 짬뽕 탕수육을 그래서 각각 세 그릇 먹었는데 왜 딱 탕수육 가격을 세 그릇을 계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원전은 뭐 1.4기가와트 하나 지으면 뭐 2기 지으면 7조 막 이렇게 들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이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을 만한 그 수단이 없으면 아무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다 발전자 회사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발전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계속 꼬라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뭐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그 특정 기간 안에는 이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이걸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건설 비용 챙기고 맞습니다.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또 너희들 원전 또 지어야 되니 맞습니다. 니들한테 돈이 좀 더 가더라도 그렇죠. 그게 그냥 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할게.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나가는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이 네. 고정비를 보존해주는 방식이 필요한 건데 예. 이걸 S&P 방식으로 보존을 해주는 거죠. 되게 특이하게 돼 있군요, 진짜. 이게 모든 나라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건 저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제일 발전 단가가 싼 데가 원전이라면서요. 네, 그럼 원전은 똔똔으로 팔거나 아니면 아주 비싸게 팔거나 하여튼 자기 원가보다 항상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항상 비싸게 팔죠. 그럼 원전만 계속 좋은 거네.
근데 설치비가 많이 든대잖아요. 물론 설치비가 많이 들더라도. 사실 뭐 이 원가 아까 보여드린 원가에는 안 들어간 원가도 많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예. 사용 후 재처리 비용이라든지 예. 핵 연료병에 이런 것들이 원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남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비용 그 외부 비용을 반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순 있겠으나 네. 신기한. 신기한 구조. 보통 이게 경매 방식을 할 때는 네. 그렇게 하기는 해요. 즉 예를 들면 네. 우리 회사에 구내 식당이 10곳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라. 한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다. 예. 근데 10곳의 메뉴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똑같겠죠. 예. 네. 그런데 구내 식당 운영업체들 입찰해라. 네. 그러면 최저가 입찰을 하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A 식당에 할 건데 저는 최저가 얼마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쟁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업체들은 고민할 거잖아요. 예. 최저가로 낮은 가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낮은 가격을 쓰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떡하지 이거? 그 고민을 할 때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 너희들은 하여간 최대한 낮은 가격을 써. 그런데 만약 10곳이 있는 식당에서 어떤 친구들은 1억, 어떤 친구들은 9천만 원, 어떤 친구는 1억 2천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하면 당첨이 되면 1억 2천으로 다 해주는 거야. 제일 비싸게 불렀는데 낙찰됐던 저 친구의 가격으로 너희들도 다 줄게 한 달 운영비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낮춰서 써. 걱정 말고. 뭐 그렇게 하면 공평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죠. 그런데 전력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맞습니다. 얻는 효과가 있겠죠. 일단은 뭐 많은 발전원들 설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는 거죠. 사실 그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간 발전사도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 발전사들도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력시장이 많이 민영화돼 있잖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굉장히 그 공기업의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민간 발전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민간 발전사들이 이 그 발전소를 지을 때 들어간 어마어마한 비용을 회수를 할 방법이 없으면 예.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발전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원가 얼마나 들었는지 말해. 우리가 검증해서 거기에서 10% 마진만 줄게라고 하면 원전이든 석탄 발전이든 가스 발전이든 내가 발전 원가를 왜 낮춰요? 그죠? 아, 그냥 그렇죠. 뭐 오히려 더 비싸게 했다 그래. 뭐 더 주니까. 예. 그런 효과도 그런데 있겠네요. 우리는 낮추고 남들은 못 낮추면 남들은 이렇게 비싼 원가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낮추니까 이거 차이가 우리가 다 먹는 거야. 낮추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인센티브는 된다. 그렇죠. 그런 건 있겠네요. 그래서 여튼 한전 여기 같은 경우 앉으니까 막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튼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첨두 발전이라고 하죠. 다른 네. 것들 연료 가격은 상관없는데 저 네. 위에 있는 LNG 같은 나보다 그 비싼 발전원들, 애들. 그쵸. 예. S&P를 결정하는 아이들의 연료 가격이 뛰는 순간 네.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전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게 LNG 가격 오르는 추이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게 LNG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근데 말씀드렸던 원자력이나 유연탄의 연료 가격은 거의 플랫하잖아요. 비슷한데. 그렇죠. 그러면 원전의 비중이 낮아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것도 약간 저걸 보면 LNG 가격 뛴 게 결정적이네요. 결정적인 겁니다. 어. 원전의 비중이 뭐 발전량 비중이 줄어들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갑자기 줄어들진 맞습니다. 않으니까. 원전의 발전량 비중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예. 어차피 그 가격은 LNG 가격으로 사와야 되는 결정되니까. S&P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 S&P 가격을 결정할 때 입찰이 되잖아요. 네. 나는 오늘 이 LNG 가격 생산 단가는 얼마예요? 하고 얼마에 한전에 사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가격을 결정할 때는 원가, 그러니까 LNG의 국제 시세가 다 반영이 돼요. 맞습니다. 그건 반영이 되고 한전은 팔 때는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자가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S&P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입찰을 할 때 민간 발전사들이 우리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전력거래소에서 각 발전원별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굉장히 예. 복잡한데 네. 거기에 연료비 변동, 그다음에 뭐 발전소를 돌릴 때 들어가는 뭐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예. 계산을 해서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S&P 가격만큼 쳐주는 건데 여기에는 연료비가 들어가니까 예. 연료비가 오른 만큼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일일 현물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도매 가격은 그게 반영이 돼서 사오는데 예. 파는 가격은 딱 묶여 있으니까 아. 연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고 네. 그 한전은 그렇죠. 한전 입장에서 음. 그 S&P 무슨 그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면서요? 상한제 도입한다고 4월달에 얘기를 했죠. 예.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LNG 가격 때문에 S&P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S&P입니까? SMP입니다. 시스템 M. 시스템 마지널 마지널. 프라이스.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맞습니다. S&P. 그래서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제일 비싼 하여튼 가격에 제일 다 사준다. 비싼 놈이 전기판 그 가격에 나머지 또 다 같은 가격에 사주는. 사준다. 맞습니다. 예.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 이상 아무리 LNG 가격이 높아도 얼마 이상은 못 사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기는 해요.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뭐 그 S&P 가격이 몇 달 동안 향후 네. 뭐 10년 평균보다 얼마 정도 높아지게 되면 그 이상 가격은 받을 수 없다. 뭐 조건이 있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LNG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그게 발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예. 어쨌든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했던 이유가 LNG 가격이 너무 뛰는 바람에 S&P 가격도 같이 뛰고 아. 202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한 10년 동안 한전이 그냥 기업이나 일반 가게에 파는 그 전기의 단가가 킬로와트당 한 110원이 조금 안 됐어요. 2배가 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원에 사서 100원에 110원에 팔면 90원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S&P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거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이 문제는 그냥 S&P 방식으로 하는 거는 뭐 국제적인 표준이니까 국제는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네.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을 했어요. 네. 도입 안 한 나라가 뭐 멕시코 막 이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 최근에 그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아까 이 프로가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일본은 한 30%가 올랐어요. 30% 정도 올렸고 영국 보시면 지난해부터 한 세 차례 올렸거든요. 처음에는 9.2%, 이야. 그다음에 12%, 54%. 이탈리아도 55%, 네. 스페인도 45.5%. 프랑스는 조금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프랑스 선거가 있어서 그랬나 보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여튼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료비 연동제를 해서 예. 그때 연료비가 오른 만큼을 반영을 하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예. 한국은 지난해야 도입을 했죠. 그것도 상한선을 3원으로 뒀습니다. 네. 100원이라고 하면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음. 대부분의 나라는 보통 상한선이 30% 정도 되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50%까지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일본은 그 판매회사들이 굳이 정부 규제 당국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연료비 변동 폭을 음. 반영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은 전기 요금이 올랐다 내렸다 정신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 연료비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네. 같이 오르는 거고. 같이 오르는 같이 거고 올라가는 물론 상한 거고. 폭은 있기는 마치 하지만 우리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매번 늘 때마다 다른 것처럼. 맞습니다.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한전 입장에서는 그게 속 편한데 네. 뭐 사온 대로 팔면 되니까 뭐 음. 쉽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한전 입장에선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널뛰기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이렇게 것 같아요. 전기요금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비싸질 때는 안 비싸지고 대신 싸질 때는 안 싸지고 네.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중간에 한전이 좀 고생 좀 해줘라. 어차피 너희들도 사실상 나라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충격 완충 예. 좀 해주라는 게 많이 나빠요. 그 사실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한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적자를 보니까 예를 들면 일일 현물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한전 같은 경우에도 그 발전소에서 돈을 주고 전력을 사와서 예. 팔아야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그 적자가 쌓이게 되면 이걸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한전이 사오지 않으면 저희가 전력을 살 사람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만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네. 이게 뭐 50% 정도까지 반영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일 만큼, 그러니까 적자가 줄어들 만큼의 그 정도의 연료비 연동제는 허용을 해야 하자. 되는데, 근데 지금은 3%. 그리고 이번에 5원까지 올려서 연간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전혀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한전에 빙의돼 가지고 말씀하시고. 아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한전 주주 입장에서 보면 네. 참 모르겠어요. 주식은 미래를 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미래를 반영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한전은 지금은 적자죠. 당연히 이게 높으니까. 네. 결국은 메꿔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메꿔 맞습니다. 줄까요? 그건 맞아요. 메꿔 주는데 근데 왜 주가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왜 이렇게 움직이냐? 이게 가스공사랑 한전은 둘 다 연동제가 있어도 가스공사는 그거를 안 올려주면 미수금으로 처리하니까 적자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돈으로 네. 차곡차곡 다 빚으로 쌓여져 있어요. 예. 근데 한전은 그걸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음.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 동결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미수금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차피 결정은 하는데 똑같은 건데 사실상 본질은 같은데. 본질은 같은데. 그러니까 한전 주가는 떨어지고 가스공사 주가는 안 떨어진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그 본질을 알면 예. 한전이 적자 나도 이거는 이거는 숫자상의 적자다. 어. 나라에서 메워줄 거다. 예. 물론 한전채 발행해야 되니까 그 이자 부담은 생기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네. 마치 뭐 갑자기 10조 적자 때문에 막 회사 망한 듯이 그렇게 주가가 네. 형성이 되면 네. 그 주가에 맞춰서 나라 정책이 움직여야 되는지 예. 나라 정책의 본질을 주가가 좀 따라가 줘야 되는지 못 따라오면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큰 폭으로 변동되는 거는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좋지 않죠. 근데 네. 어느 정도 폭으로 움직이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한국이 뭐 5명 중에 하나가 뭐 중국 다음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다. 물론 이거는 그 일반 가정보다는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예.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이 쓰기는 한데 기업 입장에서도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아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는 좀 아껴는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무리 생필품이지만 그렇죠. 전기가 너무 안 그런 올려놓으면 것도 그렇죠. 있네요. 그런 것도 있네. 예. 저희가 또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도 줄여야 되는데 해야 되겠네. 요즘 하여튼 한전채가 채권을 많이 찍는데 한 돈이 4%대를 준다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자, 장 기자님. 전기요금이 그렇게 야, 오늘 새로운 거 배웠네. 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